척수장애는 사고나 질병의 원인으로 뇌와 신체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 신경다발인 척수가 손상되어 신체적, 심리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도, 중증, 중복의 장애 유형을 말합니다. 현재 국내 척수장애인 수는 6만에서 7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매년 2천여 명의 신규 척수장애인이 생겨납니다. 특히 경제 사회 활동이 왕성한 30에서 50대 남성에서 여성에 비해 척수 손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들 대부분이 심각한 후유증뿐 아니라 중도 장애로 인한 사회 경력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척수 장애인들의 초기 재활 지원 확대가 시급합니다. 하지만 국내 척수 장애인 재활 의료 시스템은 의료적 재활에만 몰두하고 있어서 척수 손상에 대한 치료 과정이 비효율적입니다. 척수 손상 환자에서 재활 치료하는 목적은 일단 메디컬리 스테이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장애 최소화하고 최상의 상태를 도달하게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거의 모든 병원에서 대한민국 병원에서 재활 의사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치료를 잘합니다. 근데 사회복귀 안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현재 척수장애인 협회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척수장애인 동료 상담 메신저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의 목적은 저희가 상담이나 교육 또 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척수장애인들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초기 병원에 있는 초기 척수장애인들이 접근하고 또 치과하고 있는 척수장애인들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일상홈 프로그램입니다. 병원 치료 이후 초기 척수장애인을 대상으로 4주간 일상생활 코치와 함께 휠체어 접근성이 개선된 공간에 거주하며 일상생활 복귀 훈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입원 기간의 단축은 물론 빠른 일상생활 복귀와 동시에 장기적인 입원 치료 비용의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와 달리 해외의 경우 척수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초기 척수장애인을 위해 의료 재활과 동시에 사회심리, 직업 등의 사회복귀 재활을 지원하였을 때 보다 빠른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 효과를 보인 것으로 조사됩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척수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형분리를 통한 정확한 통계조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많은 노력과 함께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고, 올해는 우리나라 장애인 재활의 중추격인 국립재활원과 공동으로 전문가 세미나도 개최하였습니다. 사실은 통계라는 게 어떤 제도를 만들거나 정책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척수장애가 도대체 몇 명인지, 어떻게 삶을 살아나가는지 그런 게 너무 없으니까 제도를 만들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또 뭔가를 요구를 하면은 통계를 갖고 와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그런 거에 어떤 단절을 좀 막기 위해서 이번에 야심차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국립재활원 전문가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재활의료 전문가 60여 명을 대상으로 세계 재활의학의 동향과 미국의 척수 통계 모형 시스템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일에는 척수장애인과 가족, 척수장애인 전문가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국제 척수장애인 통계 모형을 소개하고 국내 척수장애인 통계조사의 필요성을 알리는 국제 척수장애인 재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 또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척수장애인 꾸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 방법을 찾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국제 척수 손상 학회의 핀 베어링 소렌슨 박사는 세계 사례로 본 국제 척수장애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중요성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척수장애인 통계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가능성도 언급하였습니다. I think this is very important for all of us, all over the world, we are facing this challenge as you were talking about in Korea, having good statistics.
and don't believe any of us has good statistics. It's all very seldom it's representative for the whole populations. And for that reason, it is important that all of us become better in the statistics we actually collect. Bimodal System Center still exists, the database still exists, but the purpose of the database has evolved from the small demonstration project to now we want to do research and building up our knowledge, how they feel about their life. So by telephone interview, by in-person interview, or by the mail questionnaire. Also, we assess the death records. UN 장애인 권리 협약에 의거하면 장애인의 자료 수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1980년부터 장애인 통계 수집이 진행된 우리나라에는 아직 척수장애인 통계 자료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척수장애는 우리나라 15개로 분리된 장애 유형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 척수장애의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재활 시스템에 문제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병원 생활을 되게 많이 길게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4배, 5배 정도를 많이 하거든요. 병원 생활이 긴 만큼 사회복귀가 준비가 안 돼서 오히려 또 사회 복귀하는데 또 역효과가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오래 있을수록 의료비가 많이 들고 거기에 비해서 효율이 없고 이런 걸 좀 파괴하기 위해서는 좀 짜임새 있는 척수장애에 대한 그 재발 시스템을 만들고 척수장애인들이 빨리 사회에 진출하고 그걸 통해서 개인의 의료비도 절감이 되고 어떤 사회 비용도 절감되고 효과는 더 증대하고. 이러한 안타까움을 극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준비된 국내 척수장애인 통계조사가 2017년에는 실시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척수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국내 척수장애인 통계체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좀 노력을 해야 되고 정부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학계, 또 단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노력을 해야지 척수장애인들의 이 장애 특성이나 생활 시스템, 복지 욕구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한 통계가 생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 척수장애인의 성공적 지역사회 통합생활 영위. 둘째, 척수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직업생활 유도. 셋째, 척수장애인 지원을 위한 공적 부조 절감을 위해서 척수장애인을 위한 초기 재활지원 확대가 절실합니다.